안녕하세요.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 4번째 강의의 2번째 미시경제학 원리로는 9번째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고 보기를 전체 보기로 해볼게요. 제 9원리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 시장이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장의 실패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개입도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이제 시장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로서의 정부가 필요한데 이 정부가 사람을 완전히 치료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오히려 의사가 사람의 몸을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 개입을 잘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망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정부 실패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 개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란 무엇인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정부 한자로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행정 3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이건 협의의 정부라고 하죠. 행정만 맡아보는 거,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광의의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을 가진 조직인데 그 강제력을 가진 조직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government라고 하는 거는 the body of persons that constitute the governing authority of a political unit or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machinery, or agency through which a political unit exercises authority and performs functions, which is usual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power within it. 결국 정부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파워를 가지고 강제력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실행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만들어가는 게 입법부고 국회고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고 그래서 집행하는 기관을 행정부라고 하죠. 우리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 행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특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강제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법치주의라고 부르죠. 옛날 왕들은 자신의 그 군사력 또는 왕권의 기초에서 강제력을 지녔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강제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개입자다. 시장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개입의 방법은 권력적 수단을 통해서 직접 생산하거나 규제하기도 하고 유인적 수단인 보조금이라든가 벌금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하면 잘하면 보조금 줄게, 못하면 벌금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개입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정책 유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부가 왜 필요하냐? 그 필요성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시장 실패를 치유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되는데 국민들의 잘 사는 정도를 사회 후생이라고 합니다. 사회 후생의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 정부가 필요하기도 한데 불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를 가야 되고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권, 나의 가장 기초적인 자유권을 제한하게 돼요. 정부가 있으므로. 군대 가는 거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죠. 또 군대가 그 정부가 있으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은 뭐예요? 사유재산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니까 이런 데에 대한 제약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될까 하는 문제는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됩니다. 사람마다 나는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원하고
아니야, 우리 정부가 좀 더 개입해서 더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큰 정부,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센 정도, 큰 정도로 좀 개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사람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철학적인 관점이 다르고 그것을 모아내는 것이 정당이고 정당에 대한 지지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정부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실패했듯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하느냐.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 그러니까 그 시장은 효율적인데 시장 실패로 인해서 효율성을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효율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이것이 오히려 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실패한 거죠.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하는 그런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한다. 정부의 정보 부족, 능력 부족, 그 다음에 관료주의적 속성,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 따위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걸 시차 효과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정부 실패의 원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코노믹 헬프에 나오는 government failure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This occurs when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causes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 and a decline in economic welfare. Often, government failure arises from an attempt to solve market failure, but create a different set of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려고, market failure, 시장 실패의 문제를 solve, 해결하려고 했는데, but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정부 실패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부 실패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공무원 잘못 뽑았네, 대통령 잘못 뽑았네, 시장 잘못 뽑았네. 이런 국민의 마음이 우리는 이제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 주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건데 차라리 정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할 때 국민들이 100원의 세금을 냈는데 정부가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120원을 준다고 해보세요. 나 100원 세금 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120원만큼의 혜택을 주네. 그러면 공무원들 칭찬하죠. 세금 더 걷어간다고 하면 찬성하죠. 반면에 세금을 100원 걷어갔는데 나한테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8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 도둑놈들 내 돈 20원 까먹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대학 4년 동안 배울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크네. 그렇게 생각되면 학교를 그만두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이렇게 운영하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정부에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국민은 100원의 세금을 냈는데 국민들에게 주는 편익은 80원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정부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이 내는 비용, 세금 내죠. 군대 가죠. 그리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지금 코로나 때 다 자유를 빼앗기고 이런 규제 속에서 살죠. 그렇죠? 이런 것이 국민이 치르는 비용이에요. 그럼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내고 군대 가고
경제적 규제를 받고 이런 것에 따른 혜택이 뭐냐? 우리나라의 국방력으로 튼튼하게 지켜줘야 되고 경찰을 만들어서 안전한 나라,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에도 돈을 써가지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도 성장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를 치유함으로 인해서 국민들 후생,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면 이것이 편익이 되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이거죠. 편익이 크면 국민들이 공무원들한테 고맙다고 할 것이고 비용이 더 크면 내 돈 아깝네 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아깝지 않다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까우면 정부도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한마디로 당신들이 공무원을 만났을 때 이 공무원이 정말 고마운가, 공무원이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시장 실패를 치유해주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줌으로 해요. 정부 성공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공무원만 보면 야 쟤는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국민들한테 별 혜택도 안 주는 놈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예를 가지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정부 실패는 왜 발생하는가? 시장 실패에도 원인이 있듯이 정부 실패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면 의사들이 뭐 다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이제 의사들도 사실은 슈퍼컴이 훨씬 더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인공지능 쪽으로 갈 건데 하여튼 공무원들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공무원 사람 뽑아봤자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 차라리 저 자리 다 컴퓨터로 바꾸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AI로 로봇으로 바꿀 수 있는. 하여튼 공무원들의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면 정부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러저디 오브 커먼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공공부문이 개입하면 이 실제로 더 잘 돌아가는 것보다는 안 돌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 화장실이 깨끗해요? 공중 화장실이 깨끗해요? 요즘 공중 화장실 많이 깨끗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 가서는 화장지도 함부로 쓰고 정말 더럽게 해놓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공공부문이 개입하면 트레저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은 늘 말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바빠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행태를 뭐라고 해요? Short Term Ownership. 그죠? 한 4년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Risk-free buying, risk aversion, invisible beneficiary. 그래서 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말로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LH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치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공무원이 되면 그런 입장이 들 텐데 이익 집단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익 집단이라고 하면 의사협회, 우리나라 변호사협회 이런 데가 센 데예요. 하여튼 이런 협회하고 결탁을 해서 예를 들면 의사의 이익을 보호해 준다든가 변호사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실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인데 그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대전시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막 이렇게 공공기관 이런 데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 정치 같이 했던 사람들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행태를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정부 실패라고 볼 수 있죠. 도덕, 에틱, 도덕이에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미 월급을 받는데도 보이지 않게 또 지 주머니에 돈을 채워내려고 LH 직원들처럼 국토부 공무원들 그거는 rent seeking activity라고 불러요. 지대 추구행위. 나중에 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도덕이 무너진 거를 moral hazard라고 불러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budget maximization, 즉 뭐예요? 예산 극대화. 지금 가덕도 뭐 28조 들어간다는데 공무원들은 하여튼 이 돈을 아껴 써야지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있는 동안에는 왕창 써야지 이래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 흘려서 낸 세금을 아껴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거 때 이기려고만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나 국민들에게 정부 실패도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evil,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악한 존재, necessary evil이라고 하죠. 영어 이렇게 한자로는 필요악 이렇게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을 필요악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어떤 필요악이 있을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는 우리 아내가 필요하긴 될 때도 있어요. 진짜 필요는 한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필요악적인 존재가 우리 사회에는 많아요. 근데 하여튼 정부가 그런 필요악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necessary evil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something bad or unpleasant. 기분 나쁜 거죠. something 안 좋은 거예요. evil이에요. that you have to accept. 그러나 받아들여야 돼요. in order to achieve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으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거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정부가 너무 커지면 국민들의 자유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necessary evil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문에 보면은 Mr. Hurst regarded work as a necessary evil.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즉 공부가 necessary evil일 수도 있어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걸 들어야 학점도 따고 졸업도 할 텐데 그 시간 정말 마음이 unpleasant, 기분 나빠요. 정말 악한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 수업 시간도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necessary evil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악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9원리는 이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제한적으로 정당하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필요악이란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국가에서 정부와 시장의 비중은 어떻게 좀 나눠야 될까? 우리 행복도 제가 개인과 공동체 나누고 소국과 적국으로 나눠서 3대7, 3대7 뭐 해가지고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국민의 선택으로 이게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종이잖아요. 국민들 대신해서 하는 국민의 대표니까 하여튼 우리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 대신에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하여튼 전체 소득 중에서 세금을 얼마 낼 것인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요 세금만 따지면 한 22%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버는 돈 중에 100만 원 벌으면 22만 원은 세금으로 나간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에 4대 보험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까지 포함되면 이 4대 보험이 포함되면 이거를 국민부담률이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한 30%가 넘어요. 즉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하면 요거 조세 세금 내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내고 그러면은 100만 원 받으면 70만 원밖에 못 받아요. 통장에 들어오는 거. 나머지 30만 원은 세금과 4대 보험으로 빠져나간다. 이걸 공제한다고 공제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 내기 전에 따져보는 거를 프리텍스 연봉 너 세 전으로 얼마야? 그 다음에 반대로 세금 떼고 나서 받는 거는 after tax죠. after tax, pre-tax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국민부담률 또는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큰 정부, 그것이 낮으면 작은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 뭐 신체의 자유, 뭐 이런 것들, 이런 권리 중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규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요걸 가지고 센 정부냐, 약한 정부냐. 그러니까 국민이 가진 자유보다 정부의 강제력이 세다 그러면은 센 정부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가고 국민의 자유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면 약한 정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비중을 가지고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중에서 공무원은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국가공무원이 68만 명, 지방공무원이 52만 명 돼요. 여기에 공공기관 직원이 한 48만 명 됩니다. 중앙공기업, 즉 국가공기업에 41만 명, 지방공기업에 6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한 167만 명이 되는 거죠. 전체 인구의 3.3%가 됩니다. 한 가족당 한 3명이 있다고 하면, 3명이 있다고 하면 곱하기 3을 하면은 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공공부문에서 벌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전 세계 비교해 보면은 공무원 숫자로 따지면 우리나라 요 비율이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높은 비중은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공무원 더 뽑아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한 요 전에 이야기한 이 정부가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깝지 않으냐,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으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하면 공무원 더 늘어도 상관없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금 노령 인구가 많고 사회복지 쪽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더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제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요 소상공인들 실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세금 내는 사람이 있어야 국가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많은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진짜 자기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국가에 기여하고 싶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국가에서 정부와 시장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돈의 측면에서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또는 권한의 입장에서 센 정부, 약한 정부, 그리고 공무원 비중에 따라서 공무원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 3.3% 공공부문 종사자 비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높냐 낮냐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9원리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0원리 해서 제4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